2025년 2월에 1억 5,900만원짜리인데 2회나 유찰돼서 7,791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지난주죠, 4월 22일 날 지방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동산 투자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럼 가보실까요? 4월 22일이면 지난주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라는 내용으로 해서 다주택자하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득세는 1에서 3%가 부과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중과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8%, 12%가 적용이 되는 건데, 중과세율이 원래는 적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기준 완화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지방에 한해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것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2주택자가 이제 수도권에 아닌 다른 지방으로 이제 근무지가 이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출퇴근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갑씨는 기존에 2주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살만한 그런 30평대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찾아봤더니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3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무려 8% 중과가 되는 겁니다.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했을 때 취득세를 원래 200만 원만 내면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아니라 8% 적용받으면 1,600만 원이라는 취득세 중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지방에 한해서 1억에서 2억 원까지 완화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훨씬 더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행정안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일부 지역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냐면 10년 전 아파트 가격으로 회귀했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취득세 완화 정책을 펼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매한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주택하고 아무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인 1%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존에는 취득세율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고 하면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에 적용이 돼서 8%, 12%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부터 8%, 이제 법인이나 4주택부터는 취득세가 무려 12%가 적용이 됐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공시되어 있는 거는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주택수가 제외된다고 해서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주택수가 제외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 기존에 2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2025년 1월 2일 이제 적용이 됐죠. 충남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이하인 A주택을 취득할 때는 원래 이제 3주택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8% 적용이 맞아요. 개정이 되면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는 그냥 1%만 내고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에 4주택제 경기도에 있는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기존 2주택하고 충남에 있는 주택을 합치게 되면 4주택이기 때문에 원래는 취득세 12%가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충남에 있는 이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3주택 취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12%가 아니라 8%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라 국회 통과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지 않는 한 개정이 끝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1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을,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매도자한테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방의 범위가 있는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세 개의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지정된 거죠. 그래서 지정고시 또는 빈집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해서 사업 시행 구역은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그런 물건은 취득세 중과 제외되는 그런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이제 주택 신축을 했을 땐 처음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법인이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에는 법인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2억 이하라고 하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1%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인은 이제 개인하고 차이가 있는 게, 어차피 법인은 한 채를 취득하든 100채를 취득하든 취득세 관점에서 주택수는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빵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우리가 지방에 공시가 1억에서 2억까지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가 되거든요. 종부세는 재산세에 따라가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할 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재산세도 내지 않고 종부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6월 1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고 맞히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해서 1년에 종부세 한 200만 원씩 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물건을 어떻게 검색을 해서 빠르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키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주거용을 누르고 아파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준층 기준으로만 볼게요. 권리상 이슈가 없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에서 2억으로 조회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쭉 넘어가서 가장 많이 유찰이 된 거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삼창 파크타운 아파트를 간단히 보면요, 2025년 2월에 1억 5,900만 원짜리인데 2회나 유찰돼서 7,791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권리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요. 36평짜리 이 실거래를 보면요, 지금 네이버 시세는 2억이고 작년 6월에 거래된 게 1억 7,900만 원짜리. 네이버 매물은 지금 5층짜리 매물이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1억 8천까지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회차 정도로 쓰더라도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라든지 법인으로 투자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또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취득세 관점에선 중과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물건 하나만 더 볼까요?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럭키골든 스위트 아파트고요. 지금 감정가 3억 4,500만 원인데 2회나 유찰돼서 지금 거의 1억 6,9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권리적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7월 6일인데 그 이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계약력은 없는 상태고 소액 임차인입니다. 네이버에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없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사이트를 좀 참고를 해서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객 로너를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20평대 요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경매로 2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한 이력이 최근에 있고요. 일반 매매는 2억 8,800까지 거래가 됐었네요. 지금 1억 6,900만 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세인 2억 8천 대비해서는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지금 저렴하게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기준이 2억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더라도 이제 충분히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세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렸고, 그 세법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스카이키를 활용해서 돈 되는 물건을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물러가는 걸로 하고요. 좀 더 돈 되는 소식, 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